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바뀔 것이냐,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느냐의 차이만 조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올 초에 6월, 7월에 정권이 바뀌면서도 제가 말씀드릴 땐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겠지만 큰 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 목표 자체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다 보면 반대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기고, 위축만 시켜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육성을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에서도 이런저런 딴지가 들어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중간중간 이번에 정책의 목표 자체가 뚜렷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한가 규제나 아니면 RPS 제도 개선, 장기거래 계약 금액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조금 달라지려는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엔 안 나온 것 같고, 뭐 오늘 내일 올라오겠죠? 제가 카페에는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고, 주소는 영상 아래 하단에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 건데요. REC 현물 금액이 6만 원대, 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4만 4천 원인데, 아리백 금액을 모 기업에서 7만 5천 원 정도의 아리백으로 REC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좋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장기거래 계약 기준이 바뀌고 S&P 상한가 규제가 들어오면 사실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격변의 어,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을 하시고,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자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지나 제주의 S&P는 262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야, 이걸 160원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사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한가가 없이 상한가에만 규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한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지금 당장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게 항상 그런 것 같은데, 목표에 따라서 명확하게 아니면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의 취지에 맞게 따라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바뀌고 있죠. 또 한 가지 뭐 이런 건데요. 제가 태양광 발전소 인버터 변경 건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수반을 해요. 그래서 인버터 변경을 사용자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뭐 사용 전 점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고 교체를 한다든지, 인버터에 대해서 품질 테스트도 받고 KS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증받은 제품이나 아니면 시험증서가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교체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해야 된다라고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인버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놓고 보자고요. 인버터 에어컨은 한전 계통으로 들어온 교류 전기를 효율성 좋은 직류 전기로 변환하여 온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가정과 공장의 아주 핵심적인 설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에어컨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와 전력 품질 유지 장치 등이 내장되어서 기기 전격 설정, 설치 상태 및 연계 설비와의 호환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광역 정전, 화재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설치 및 변경 고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기관리법 제9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경되는 에어컨의 정격 선정 및 설치 상태의 적절성, 연계 설비와의 호환성, KS 인증 제품의 사용 여부 등을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법률에 따라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정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서만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판매를 하는 인버터 에어컨은 괜찮냐? 태양광 인버터랑 인버터 에어컨의 시력이랑 뭐가 다르냐? 그것도 화재 빵빵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력을 변환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역전쟁의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호 개선기들을 중간중간 다 달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들을 적용하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고 아마 고시 공고가 바로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다 보니까 따끈따끈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번 정권의 정치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면 입장의 차를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책 현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이번 정책에서. 근데 재생에너지 17년 12월에 수립 후에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입지 규제 개선, 보조 융자, 예산 확대, RPS 의무 상향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보급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 17년 12월 이후에 이렇게 해서 보급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가 평가하냐 하면 이번 정권에서 평가를 이번 정권이라고 해도 되죠. 특정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되었으나 무질서한 보급으로 부작용이 발생을 했답니다. 어, 부작용도 일부 있었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계획적 보급 방향을 정립하고 개통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질서한 보급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당연히 저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 주변의 마을을 다니면서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들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소규모 태양광 위주 보급으로 비효율성 및 수급 불안정을 증대하였다. 그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해서 정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RPS가 되건 아니면 FIT가 되건 정책적으로 자금을 보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이 투자했을 때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재생을 지금 100% 내부담으로 투자를 해서 RPS나 FIT의 지원이 없다면 자생해서 원금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가들이 신재생을 투자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기술 개발이 떨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국내의 산업을 육성을 하고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RPS나 FIT 정책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육성해야 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아니면 99kW 미만 이하에 대한 설비들의 약간의 베네핏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더 높은 금액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소규모 사업들을 육성을 합니까?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기업들 아니면 자본가들만 정책적인 지원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30kW 이하의 FIT 왜 합니까? 작은 설비를 누리는 사람들도 정책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위주로 보급이 되어서 비효율성이 증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폐가 있는 거죠. 이건 일방적인 기준이죠. 한쪽 면에서만 보고 있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적인 혜택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수급 불안이 증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효율이. 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더 대규모 사업들 아니면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한 거죠. 자가용 태양광의 정부 보조금이 많아서 시장이 혼탁해졌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자부담 설비를 하면 모듈 값이 얼마다 보니까 3, 40이 120에 인버터 40만 원, 30만 원대 그럼 150에 뭐 구조물값, 시설비 해도 자부담으로 하면 얼마 안 드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 보조금들이 400, 500으로 늘어나 있다 보니까 60%, 70%의 보조금을 주면서도 자부담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이유로 사업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목적을 딱 정해놓고 리포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풍력은 저희한테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전력계통의 유연성에 대한 자원 부담을 초래하였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우리나라가 분산형 전원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력계통에 부담이 가는 게 맞습니다. 전력계통에 부담이 왜 갑니까? 신재생 때문에 전력계통에 부담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랑 대규모 발전소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2015년 이후에 포천이나 동주척 화력,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포천, 이 위쪽으로 조금 몇 가지가 생긴 데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발전소들은 충남 화력, 당진, 보령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 목포,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이쪽에 분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원자력 발전소 전력을 다 소비하는 데는 전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많이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는 발전소들을 해안가, 지방으로 배치를 했던 거죠. 특히나 포항, 울선, 영덕, 울진, 강릉, 동해, 삼척 쪽으로는 더더군다나 많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전기를 다 소비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망을 개설을 하는데 1호사나 고압탑을 설치한다고 막 항의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았죠. 그래서 분산형 전원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몇 년 전에까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놀고 있는 지붕에 태양광을 다 올리면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송전선로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손실일도 발생을 합니다. 송전선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로를 공사하는데 공사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손실일도 발생을 하고 그 송전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 활용하지 않는 지붕을 100%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분산형 전원을 이뤄서 다소비하는 지역에 전력을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씩 많이 생산을 하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론 그걸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아예 거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개통보강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라남도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별로 골고루 설비를 하고 지금은 경북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정말 많이 설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너네 때문에 송전선로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한전에 부담이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신재생 보급을 위한 이행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 RPS의 취지 목적 자체가 뭡니까? 전기를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전력 자회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부분 10%, 5%, 7%, 20%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생산량 중에 적정 수준의 비율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100% 공급을 신재생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정 부위 비율 10%를 해야 되면 10% 중에 5%는 직접 생산을 하고 5%는 민간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입을 해라. 이게 RPS의 정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대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죠. 전기를 계속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환경오염을 계속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책임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이거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 아니면 뭐 사업자 연합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협회도 있고 하지만, 왜 객관적인 생각을, 이게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중간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전적자가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태양광 보급 확대로 농지 잠식과 농민의 반발이 많대요. 아니에요. 왜 농지의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까? 왜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재산권 침해를 하냐? 우리도 땅인데 우리 땅에도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각종 지원을 통한 농촌 태양광 확대로 농지 전용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찬반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죠. 대규모 염해농지의 태양광 설치로 임차농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왜 태양광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민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수익이 난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해내고 있고 그런 주민 참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해도 올 연말이 되면 주민 참여 사업이 늘어날 겁니다. 지자체별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되는 달성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 장들이 앞다퉈 신재생 에너지를 설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같이 지자체 주민들과 누구나 땅이 있는 토지주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쉐어해서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라는 희망사항과 같은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무질서한 산지 태양광의 확대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왜 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을 수립한 이후에 생긴 문제냐고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산지 태양광 확대는 2014년에 RPS 정책이 RPS 가중치가 변경이 되면서 무질서하게 산지 태양광의 허가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전, 경관을 무시한 채 산지 태양광이 확대되었다. 산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가 태양광만이 완벽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기준으로 그걸 타겟으로 레포트가 작성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경사도 기준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이전 설비의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 19년 이후 지금 정권에선 잘하고 있는데 이전 정권에서 한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태양광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이장님들, 어,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자제들, 사돈의 팔촌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부모 자식과 처들 이름으로 허가난 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발전소를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이 우리 동네에 와서 발전소를 져놓고 돈을 벌어 간다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왜 건축물 위에 있는 태양광은 문제가 안 되고 바닥에 있는 태양광만 문제가 됩니까? 왜 산지 태양광 무질서한 산지 태양광 확대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을 밀어서 아파트를 만들고 산을 밀어서 택지 조성을 하고 산을 밀어서 공단을 만드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 뒤에 보이는 데가 완전히 산이었던 데들, 세종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거의 다가 산지였던 데입니다. 그걸 싹 밀어서 단지 조성을 하고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태양광만 타겟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아리백 확산으로 아리백 이행 가능성이 우려된다.
글로벌 공급망에 국내 기업 아리백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아리백 기업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지 않아도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조만한 나사 하나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나사 하나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들만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BMW, 글로벌 대기업들이 거의 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납품을 하는 1차 벤더 또는 2차 벤더, 1, 2차 벤더에 납품을 하는 하도급 기업들도 아리백 달성의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취약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태양광, 수입산이 잠식을 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것 때문에 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원별 균형 보급이 필요하다는 건 태양광만 너무 보급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의무 비용을 하향하겠다. 의무 비율을 늘려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의무 비율을 조정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질서있는 해상 보급 확대 좋습니다. 계획 입지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항상 이런 거죠.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이 100% 문제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과 아닌 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틀린 말을 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타겟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목표해 놓은 것들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 놓고 그 분야로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태양광의 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건데 소규모 협동조합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중대형 태양광 개발을 촉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거예요. 짜잔하게 30km, 50km FIT, 20km, 20km 미만은 사실 주택용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도 권해드리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기업들이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규모 중심의 REC 가중치를 개편하여 중대형의 경제성을 개선하겠다. 당연히 대기업들은 좋아하겠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100kg짜리, 99kg짜리가 많았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태양광 입찰평가 시 시장 구분과 협동조합의 인센티브를 조정하겠다. 뭐 RPS 기준에 대해서 바뀔 거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행 4개 구간 입찰 규모의 높은 가격의 낙찰, 개선 후에는 입찰 구간을 통합하여서 설비 규모 관계없이 그런 얘기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라. 대기업들만, 큰 회사들만 들어와서 돈을 벌어갈 수 있다. 23년 7월에 FIT는 일몰 예정이고 한국형 FIT 연장 여부 결정이나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 한도, 계약 가격 등을 전면 개편하겠다. 뭐 지원 사업도 당연히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급인증서 REC 발급 기한 설정 및 장기 계약 XMP 정산 방식 개선. REC는 설계 수명, 계약 기간을 고려한 발급 기한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REC를 계속 줍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업자분들한테 15년 장기 거래 계약이 끝나면 REC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년 이후에는 저는 REC를 0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15년 이후에도 현물 시장이 존재를 하고 REC가 판매 가능한 금액이 나온다면 그냥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15년이 지나면 정책이 바뀌어서 REC가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REC 발급의 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무궁무진하게 퍼주기만 하려고 만들어 놓지를 않았거든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과다 보상. S&P 상승으로 인한 과다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S&P 상한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제한한다. 22년 하반기. 음, 기존 태양광 사업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들이 전혀 없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대기업들은 정말 좋겠죠. 기회입지화해서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고 매출이 작아지고 타격을 받고 중소사업자들, 중소시공업체들은 사실 뭐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 개통부담을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개통부담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개통부담을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개통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참여에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당연히 책임은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개통 안정화 의무 강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통 안정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통 수용성 기반 계획 입지 도입. 이거는 뭐 계획 입지로 도입이 되는 건 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만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겠죠. 발전사업자 허가 시 개통 요건 강화. 지금은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계획 신고를 하기 전 단계에 개통을 확보를 하는데 그 전에 개통 요건을 강화를 해서 한전의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인허가를 내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밀 지역에 무제한 접속 상태 개통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무제한 접속을 해주진 않거든요, 사실. 한전은 존재 의무 자체가, 존재 목적 자체가 개통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확보를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좋은 정책들도 이렇게 중간중간 껴있는 거죠. 주민 수용성에 대한 기반한 재생에너지를 가겠다.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가 아니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주민 이익 공유를 확대하고 갈등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규모 사업들 위주로 되게 되면 중소업체들은 죽어나고, 사실 마더를 쓰는 대기업들, 마더비만 받고 빠지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더 크게 살아날 수 있는 사실 중소규모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라면 지금부터 지자체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장이 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행 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유일부지 항상 하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안 됐던 게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유일부지를 활용을 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나면 뭐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들 계속 여전까지도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규제 개선 책 마련하고 있고요. 산전 태양광은 뭐 어차피 끝난 거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저도 이제 제조회사에도 있었지만 수요를 늘리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책적인 목표에 맞습니까? 정책적인 목표는 수요를 늘려서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정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탄소 검증제를 고도화하겠다. 기존의 탄소 검증제 때문에 중국산 3등급들이 지금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격들도 많이 국산 1등급을 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등급을 2개로 세분화하고 등급별 배출량 기준을 상향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FIT도 1등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등급이 아니면 뭐 전부 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정책을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으면 반대로 중국산 무등급 제품들만 혜택을 보는 것들을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엄청난 고민이 되었을까?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차세대 기술 텐덤셀을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에서 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제조기업에서 해야 되는 목표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좋은 사업입니다. 국내 태양광 풍력 사업, 바이오.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태양광 산업 자체에서만 보자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존의 사업자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보는 형태다. 그리고 그거를 명문화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도 중소사업은 하지 마라. 대규모 사업들 위주로 진행을 해라. 그러면서도 분사양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것에 필요한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들이나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SI, EPC 기업들, 시공기업들,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태양광을 풀어주면 또 사기꾼들이 들어오고 태양광 하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속에서 어떻게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어떻게 정직하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언제나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오늘 나온 내용은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한번 쭉 읽어보고 아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영상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사기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문적으로 환경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에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조금 더 버텨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